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4일, 거의 첫째 주 월요일이죠. 오늘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에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선 박스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저와 함께 투자하고 싶다, 함께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그 노란톡 메신저 있죠? 그 노란톡 메신저에서 일명 이렇게 말구름 표시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식 맛집 정진 대표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화면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연적으로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지금 현재 생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황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찝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교육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쉽게 주식하실 수 있게 기본 용어나 간략한 교육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관심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하는 동안만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4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다행히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상승 출발을 보였다가 오히려 하락 전환을 하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다시 매물들을 축소하면서 소화하면서 반등세가 이어졌고요.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오후 들어서부터 낙폭이 축소되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모두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막판에 매물 내놓다가 장 마감 직전에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다우지수는 지금 34,818포인트죠. 0.4%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3%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소폭 양대 지수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투자하시는데 어떠한 지표들, 이슈들을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세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PMI라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제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 있어서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3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월치가 57.3 요 지표가 나타났었는데 요번에 발표한 게 58.8입니다. 그만큼 예상치보다 웃돌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PMI 지수 자체가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이면 경기 위축, 이렇게 좀 가능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상치 상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경제 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예상치 전월 대비해서도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더 좋은 소식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 예. 미국의 고용지표가 43만 명이 좀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43만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늠하실 수가 있는 게 경제 성장 자체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지표 자체가 사람들이 그만큼 회사에서 많이 뽑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기업들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사람이 고용이 많이 되면 고용이 많이 될수록 아무래도 고용이 많이 될수록 아무래도 소비가 급여가 늘어나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소비들이 다시 선순환돼서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특히나 농업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국 시장도 지금 3월 들어서 예상치를 밑돌지만 어쨌든 43만 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아무래도 3.6%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3.7%. 아무래도 예상치가 49만 명이었었어요. 이번 달에는.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중간에 낙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한 이러한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강세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달 실업률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 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휘청거렸지만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 게 레저, 접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리오프닝과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자체가 다시 원래 예전으로 돌아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지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은 바로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아무래도 FOMC 12명 중에 한 명인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큰 폭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회의에 있어서 하나 이런 중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무래도 불확실성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큰 폭으로 가능할 것이고 무조건 한 사람만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점도표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처럼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파월 의장도 50bp를 얘기했었고요. 뉴욕 연은 총재도 50bp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에 금리 인상 50bp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FOMC 회의 마치고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을 때 총 7번 회마다 25bp 0.25씩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5월 달에도 50bp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각각 총재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시장에는 상승분을 좀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CPI 예상치가 역대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유로존 즉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 총 19개국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아까 PMI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3대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투자나 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유로 존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7.5%나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원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994년 이후 거의 최고치의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우려가 지금 유럽에서는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가 먹는 거랑 에너지 정말 필수품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이 되어버린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3%나 상승했다는 건 정말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가격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ECB, 여기서는 당연히 통화 정책을 미국보다도 더욱더 긴축으로 갈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거다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막판에 끌어올리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죠. 중국에서는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 주식.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국에서 많이 공개를 안 해왔는데 자료를 공유하는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강화보다는 조금 약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 올리면서 상승 마감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요 회계 정보를 미국과 공유 방안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국유화된 기업들도 많고 한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 역시 굉장히 알리바바와 같은 최대 기업들 있죠. 여기에 기업들 주요 회계 정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면서 알리바바, 그렇죠. 징동닷컴, 바이두, 핀더더 등 다양한 중국의 기업들이 급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좀 골이 깊어지는 그 스탠스가 아니라는 반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장을 폐지시키겠죠. 네, 굳이 미국 시장에서 안 하고 공유를 안 하고 상장 폐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두에 대해서 3년치 회계 감사 허용. 아무래도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회계 감사나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투자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당연히 국가 기밀 이런 내용을 필두로 해서 막아놓은 게 있는데 말이 국가 기밀이지 개인 자금 세탁일 수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협력 방안 추진한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악재 중에서 꽃이 피우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및 각 섹터 테마별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어,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그 다음에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과 관련된 테마 및 종목 이슈니까요. 자세하게 투자 판단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네시스가 1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네,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아 반도체 수급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다 판매량 무려 32만 대 넘게 32만 2,593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지금 반도체 공급난 따른 판매가 지금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완성차 기업들 비교하면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1, 2위 났던 도요타, GM, 마찬가지로 혼다 판매량이 23%, 27% 낮아졌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3.7%만 감소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제네시스가 오히려 굉장히 지금 판매 호조를 보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난 재작년인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제네시스가 오히려 지금 안정성 면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판매 호조를 좀 보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은행 여기서 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서 벌써 1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해요. 무려 1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부동산이나 이런 규제들 때문에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개인 사업자 무려 6조 원이나 늘고 있고요. 기업들도 지금 15년 내 최대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각되는 산업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제재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대면 활동이나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매출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 또 해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안 좋은 게 지금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원유 자재 이런 것들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당연히 기업들은 자금을 매출을 본다고 해서 그걸 통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을 구조해야 되는데 지금 물건을 사와야 되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려 3개월밖에 안 됐지만 18조 원이라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해외 신용 이런 평가 기관에서나 이렇게 경제 전망이나 성장치를 봤을 때 가계 대출, 즉 부채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그게 경제에 내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줄 도산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연쇄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액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늘은 게 우려 섞인 게 아닌가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대 대출 기준, 5대 은행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653조. 그래도 좀 가계대출이 늘지 않았다는 게 긍정적으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 정말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말도 안 되게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금이 회전이 된다. 그리고 또 실적까지 좀 다시 올라온다 하면 소비 지출만 줄어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상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우려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은 시장 전반적인 면을 보고 시장 국면을 보고서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고 있고, 지금 전면적으로 해외여행이나 뭐나 리오프닝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여행은 진짜 지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듯이 지금 여행 상품이 올 매진입니다. 오늘 가격하고 내일 가격하고 급등 한다고 하니까 오늘 여행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행 산업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비행기 좌석도 지금 꽉꽉 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기반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도 그동안에 대출이 많았던 기업들도 매출로 올라가면서 상쇄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니까요. 좀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을 보시면요. SK온,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죠. SK온, 여기서 국내 사모펀드에서 1조 원 투자 유치. 요거는 다음 얘기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K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죠. 1조 면역 증강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조 바이오, 죄송합니다. K바이오, 1조 면역 증강제 시장. 아무래도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차백신 등 아무래도 지금 개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굉장히 독과점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화이자를 보시듯이 백신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천정부지로 돈을 많이 법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 증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이슈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역 증강제나 건강 보조식품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오히려 치료제나 면역 증강제 개념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임상, 결핵병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치료 백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면역 증강제 자체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이유가 니즈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백신 개발되기 전까지 면역 증강제가 좀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 그야말로 백신 효과를 높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가 개발 자체가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시장 규모도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매년 11%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8년도에는 무려 123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세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뭐든지 면역 증강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기술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 노하우들이 다년간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올해 세포 배양,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면역 증강제, 바이오리스, 이러한 증강제, 특히나 기술 이전이나 개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바람이 불어갖고 막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거의 1년 넘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야금야금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하니까요.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주축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이러한 뉴스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데는 참고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다 혹은 오늘 투자 참고하시기에는 너무 좀 6개월, 1년 뒤에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 지금 중국의 배터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던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1위 업체가 바로 중국의 업체입니다. 예, 중국의 업체인데,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인데,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들이 전기차 생산을 중국에서 많이 했었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여야지 거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판매량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갔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배터리 판매량이 실적이 시장 점유율이 1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탑재를 해서 판매를 했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중국 이외의 유럽이나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을 못하니까 유럽이랑 미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 또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다시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등을 강하게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2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SK온이나 삼성 SDI나 글로벌 탑티어에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배터리 전쟁이 좀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는 LFP 배터리 말 그대로 좀 저가형이지만 저가예요. 저가고 저효율.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대신에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안정성. 예. 그게 LFP 배터리, 테슬라에서 LFP 배터리 장착을 더 늘리겠다는 소식이 작년, 재작년에 늘어졌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역시 LFP 배터리 탑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주력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SK온이나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폭스바겐 유럽이 대표적인 회사죠.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싸움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리 업체들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공장 많이 짓고 세계 점유율 1위 할 것이다. 기대감이 엄청 바람을 불어넣었다가 2차 전지 섹터가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거의 5배,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 탑재 회사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점유율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비아디나 CATL이나 점점점 점유율이 높아간다. 그래서 중국의 3위 업체인 비아디한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자리를 내줄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다. 이러한 기조 내용들도 올해 혹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저렴한 게 장점이죠. 저렴한 게 장점인데 효율도 떨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건 안정성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코발트나 망간이나 니켈이나 아연이나 이런 가격들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가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판매나 단가적인 부분도 시장 경쟁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 혹은 유럽 혹은 미국에도 굉장히 배터리 업체를 공장을 많이 짓는다. 각 나라들이 이런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공장을 지으면 여기 공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나라들은 당연히 고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라도 좋고요. 해서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이 투자 유치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삼성도 작년에 미국 대통령이 만날 정도로 뭐 삼성, 롯데, LG 등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온, 국내 사모펀드에서 1조 원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상반기에 글로벌 PF서 3조 더 받을 것이고 올해는 1조 원, 최대 1조 원, 우리나라 운용사 중에 1조 원, 사모펀드 1조 원 투자 유치, 글로벌 PE로부터는 약 3조 원. 아무래도 배터리 공장 짓는데 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런 내용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과 조금 연계가 되어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할 수 있고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죠. 여기서 카일러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투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4조 원 안팎의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 해외 공장 설립 속도 내고 지을 것이다. SK온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포드, 글로벌 자동차죠. 포드,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GM하고 포드하고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이 미국의 최대 기업이라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미국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들의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 및 주목 이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혹은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테마, 관심 테마,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급등이 예상되는 관심 종목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동안에 이미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 6분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 출발하면서 장 개장을 하면서 시황 상황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출발 자체는 상승 출발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약 보합으로 지금 현재 출발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강세되는 섹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지난주에 이어서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보는 오늘 이번 주에 관심 테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테마들이에요. 콘텐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의료기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한한령 OTT 업체들 있죠. 중국의 OTT 업체들이 한국 드라마를 계속 이제는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이런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콘텐츠 업체들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아무래도 거의 한 5,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재차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콘텐츠 관심 테마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리오프닝과 관련된 연예인들의 아무래도 활동, 공연,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테마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중에서도 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업체들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벗게 되면 피부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나 뭐 이러한 피부 의료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 증대 및 또 소모성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의 간접적인 수혜주다. 화장품과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 이러한 테마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공략을 했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톡방에서 관심 종목 및 스팟 종목으로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휴림 로봇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오히려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급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 똑같이 지금 이 시간인데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월요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1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노란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버킷 스튜디오를 매매를 좀 많이 하셔서 15%, 20% 많이 수익을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그만큼 얻어가시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양하게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좀 방송에서는 딱 이렇게 매매 포인트까지 잡아드리진 않고 이렇게 좀 관심 종목, 관심 있는 테마, 이번 주 좀 관심 있는 테마, 이번 주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혹은 오늘 좀 급등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보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관심 테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엔터 관련주라고 했죠. 콘텐츠 관련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무려 63편이나 제작할 정도로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고요. 또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 노하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콘텐츠들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한란령 해제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급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SM, CNC,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 SM 그룹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도 하지만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SM, 이수만 최대 주주가 매각, 즉 카카오나 CJ에다가 매각한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CJ로 많이 유력을 해줬죠. CJ 쪽으로 유력해졌는데 CJ E&M 쪽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뭐 지분이나 그에 대한 다른 또 부가적인 조건이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SDM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관계 계열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회사의 매각과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 그나마 엔터 관련주로서도 SM 계열사 관련주, 뭐 물론 JYP도 글로벌 지금 빌보드 201위에서 굉장히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SM은 또 매각 관련주이기 때문에 매각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루다라는 종목은요,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과, 안과, 그다음에 치과 전문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한 8월 정도에 1년 반 정도 전에 상장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피부과, 에스테틱 산업, 화장품 산업 자체를 피부 미용 쪽으로 특수하게 지금 의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및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즉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이러한 시기가 다시 온다고 하면 많은 여성분 혹은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에 관리를 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급등할 수 있고요. 오늘 상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세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까지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장중 흐름 보고 나서 저점에서 진입을 하고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거기에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링크가 자연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면 노란톡,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맛집 노란톡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코드가 생성이 돼서 방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9시 14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쌍방울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쌍용차 인수를 시도했던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지금 인수 대금 납부에 대해서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에서는 내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좀 희망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계열 관련주들 광림, 쌍방울, 나노스 등 IOK 등 미래산업 이러한 관련주들이 오늘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자재 관련주,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덕신 하우징도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X, 이러한 가구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재차 부동산 시장 혹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거든요. 혹은 건자재 업체들인데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처럼 게임주, 그다음에 넷게임주도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도 오늘도 이번 주도 지금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리아 SE, 그다음에 고려 시멘트, 이런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들 충분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섹터군 산업군들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장 초반에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현재 장 초반에는 이런 식의 테마별로 수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전환을 하면서 941포인트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갭 하락분을 일제히 메꾸면서 보합권까지 약 보합세까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시장이 될지 이번 주가 아니면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지난주, 지지난주 상승분에 있어서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 이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4일 월요일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맛집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지인 전문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